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울을 보다가 내 얼굴에 이상한 변화가 발견된다면 그것이 뇌동맥류가 보내는 매우 위험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거울을 봤을 때 한쪽 눈꺼풀이 갑자기 내려가 있거나 또는 양쪽 눈이 다 편안히 떠져 있어야 할 상황에서 한쪽만 제대로 안 떠지는 증상이 보인다면 머릿속 혈관에 생긴 뇌동맥류가 신경을 압박하고 있을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해 봐야 합니다. 이 증상은 단순한 피곤함으로 치부하고 지나칠 일이 아니며 시한폭탄처럼 터질 뇌출혈을 알리는 마지막 경고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을 듣고 설마 눈꺼풀이 살짝 내려갔다고 무조건 뇌동맥류가 있는 건 아니겠지라고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합니다. 이 부주의한 태도가 오늘 이야기에서 우리가 물리쳐야 할 적입니다. 괜찮겠지, 좀 쉬면 되겠지 하면서 스스로 독을 키우는 경우를 수없이 봤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거울에서 가벼운 눈꺼풀 처짐을 보았다고 해서 무조건 뇌동맥류가 있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정말 뇌동맥류가 커져서 특정 뇌신경을 압박할 때 바로 그 신경이 눈꺼풀을 움직여주는 곳이라면 거울을 통해 그 사실을 미리 알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마저도 놓치면 뇌동맥류가 머릿속에서 빵 하고 터질 때까지 전혀 다른 증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뇌출혈이 발생하면 사망 위험이 매우 높아집니다. 먼저 뇌동맥류가 왜 생기고 왜 위험한지 살펴보겠습니다. 뇌동맥류는 뇌혈관의 약한 부위가 꽈리처럼 부풀어 오른 것을 말합니다. 이 부풀어진 부분이 계속 커지다가 높은 혈압 등의 자극으로 인해 터져버리면 뇌지주막하 출혈이라는 아주 심각한 상황을 초래합니다. 실제로 뇌동맥류가 터져서 병원에 실려오는 순간 중증 환자나 사망 환자가 적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안타까운 건 대부분 뇌동맥류는 파열되기 전까지 아무 통증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나마 드물게 일정 크기 이상 커졌거나 특정 신경을 누르면서 나타나는 안검하수나 물체가 겹쳐 보이는 현상 같은 증상을 일으킬 때가 있는데 이것마저도 피곤해서 눈꺼풀이 내려왔다고 생각하거나 시력이 갑자기 나빠졌나 정도로 치부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50대 남성 A씨는 서서히 한쪽 눈꺼풀이 잘 안 올라가고 거울을 보니 왜 이렇게 눈이 작아졌지? 정도로만 여겼습니다. 딱히 눈이 아프거나 시야가 흐린 것도 아니니 동네 안과에서 안검하수 수술을 할지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안과에서는 단순 노화성 안검하수와 다르다며 신경외과 검사를 권유했고 결국 뇌혈관 촬영 검사에서 뇌동맥류가 발견되었습니다. 그 동맥류가 뇌신경을 건드려서 눈꺼풀이 내려간 상태였던 겁니다. 다행히 파열전이었기에 시술을 통해 코일 색전 치료를 하여 위험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거울 속 작은 이상을 놓치지 않아 목숨을 구한 분이 있는 반면 반대로 같은 증상을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라고 넘겨서 실제 파열이 생기는 최악의 상황에 빠진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울만 보면 뇌동맥류를 알 수 있다는 말, 지나친 과장은 아닐까요? 물론 뇌동맥류가 생겼다고 모두 안검하수가 생기는 건 아닙니다. 대다수는 전혀 증상이 없다가 터지는 경우가 더 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체크할 수 있는 자가진단 방법으로서 거울을 봤을 때 양쪽 눈 크기가 현저히 달라지지 않았나? 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소중한 기회입니다. 한쪽 눈꺼풀이 2mm 이상 내려와 있다는 느낌이 들면 간단히 다음 검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일단 거울을 마주보고 이마에 힘을 줘서 눈썹을 위로 올린다거나 깜빡깜빡하면서 원래 나는 눈꺼풀을 잘 들어 올리는지 살펴보십시오. 일반적인 피곤함이라면 조금 쉬고 나면 금세 회복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뇌동맥류에 의한 신경압박은 쉬어도 호전되지 않고 오히려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함께 나타날 수 있는 위험 신호에는 벼락 두통과 구토가 있습니다. 만약 눈꺼풀 내려감과 함께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극심한 두통이나 벼락처럼 내리치는 통증이 갑자기 발생했다면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뇌동맥류가 어느 정도 커져서 압력을 견디지 못하기 직전 혹은 이미 살짝 터졌을 때 이런 극심한 통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일부 환자는 새벽이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머리가 깨질 듯 아프고 구토까지 동반하기도 하는데 이는 뇌압이 야간에 높아지는 과정에서 혈관에 더 부담이 갔기 때문입니다. 이 단계에서 병원에 가지 않고 버티면 완전한 뇌출혈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주변에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도 예전에 피곤할 때 한쪽 눈이 좀 작아진 것 같던데 그냥 며칠 지나니 낫더라. 별거 아니야? 이 말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물리쳐야 할 적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안검하수는 노화성, 근막 이완성 등으로 뇌동맥류와 무관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중 어떤 케이스가 진짜 뇌동맥류 때문이라면 어떨까요? 의심 징후를 조기에 놓쳐서 크게 터지면 회복이 아예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나는 괜찮겠지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태도가 가장 위험합니다. 본인을 위해, 더 나아가 주변 가족의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라도 조금이라도 의심이 들면 정밀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최선입니다. 이제 어떻게 예방하거나 의심될 때 대처해야 하는지 살펴봅시다. 뇌동맥류를 완벽하게 예방할 방법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담배는 뇌혈관 건강을 해치는 최대 악습이며 고혈압과 당뇨, 고지혈증은 혈관의 탄력성을 떨어뜨려 동맥류 형성에 큰 기여를 합니다. 따라서 평소 혈압과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철저히 관리해야 하고 금연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유전적 요인도 있으니 일가 친척 중 뇌동맥류 환자가 2명 이상 있다면 신경외과에서 뇌 MRI와 MRA를 권유드립니다. 증상이 없더라도 10년에 한 번 정도는 머리 혈관을 찍어보는 것이 숨은 시한폭탄을 막는 길입니다. 혹시 우리가 병원에 가야 하는 위험 신호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한쪽 눈꺼풀이 내려가며 쉬어도 잘 회복되지 않는 상태. 둘째, 극심한 벼락 두통이나 아침에 폭발적인 두통이 생긴 경우. 셋째, 구토나 어지럼증이 겹치면서 머리가 압박되거나 시야가 커튼처럼 가려지는 느낌이 있을 때. 넷째, 한쪽 팔 또는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말이 잘 안 나오고 함께 안면마비 등 편측 증상이 나타날 때. 이런 신호들은 모두 뇌내 혈관 이상을 강력히 시사합니다. 특히 처음부터 강력하게 나타나는 벼락 두통 등은 뇌동맥류 파열의 가능성이 높으니 빠른 시간 내에 의료기관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거울 속 얼굴의 이상을 발견했을 때 덜컥 겁이 나지만 지금 바쁜 일이 많아서 시간을 낼 수가 없다고 미루는 태도는 절대로 안 됩니다. 뇌동맥류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말 그대로 시한폭탄입니다. 한 번이라도 의심 신호가 있다면 주저 말고 가까운 신경외과나 뇌혈관 센터를 찾으셔야 합니다. 그까짓 거 맨날 피곤한 거지라고 말리는 주변 사람들의 만류, 이게 바로 현실에서 등장하는 또 다른 적입니다. 하지만 본인의 건강은 본인이 챙겨야 합니다. 초기에 발견만 하면 코일 색전술이나 클립 결찰술 등으로 완전하게 치료하여 큰 출혈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터져서 긴급 이송되는 상황이 되면 사망률이 크게 올라가고 설령 살아남아도 후유장애가 많이 남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선 결론은 거울 속 내 눈꺼풀이나 안면이 갑자기 이상하게 바뀐 듯 보이거든 특히 한쪽 눈꺼풀이 침범당한 것 같다면 기계적으로 안검하수인가 피곤해서 그런가로 넘기지 말고 뇌동맥류의 전조 증상이 아닌지 의심하셔야 합니다. 여기에 두통이나 구토, 어지러움, 반신, 마비 등 증상이 하나라도 더해지면 응급으로 병원에서 뇌혈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뇌동맥류는 파열 전까진 조용하지만 한 번 터지면 목숨까지 위협할 수 있는 무서운 병입니다. 미리미리 작은 변화에서 위험을 감지하고 검사받아 확인한다면 비교적 안전한 시술이나 수술로 충분히 예방 가능하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주변에는 그까짓 눈꺼풀 좀 내려간 걸로 뭘 호들갑이냐라는 등 무심코 방해하는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이 적을 물리쳐야 합니다. 작은 신호일수록 나에게 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거울 앞에 서보시고 평소 얼굴과 비교해보세요. 세심히 살피다 보면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상이 의심된다면 망설이지 말고 병원을 찾으세요. 이 작은 용기가 앞으로의 10년, 20년 건강을 좌우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